전국의 해군사관학교 82기로 진학을 하는 우리 예비 회사 생도들 82기죠. 2024학년도. 자, 여러분들이 저희 영상 OT 강의는 그야말로 가장 정통파 사관학교 아카데미로서 스카이프 교육이 해군사관학교에 진학하는 예비 생도들을 위해서 일단 회사 생도의 어떤 길, 회사 생도로서의 진입하는 길에서 필요한 지원 동기서 면접, 굉장히 중요한 전형 장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해군 장교로서 활동을 할 때 임하는 그런 태도, 마인드, 그 다음에 해군사관학교의 족적, 그 다음에 해군 장교로서의 족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리는 OT 영상입니다. 물론 중요한 건 지원 동기서를 완성하고 아울러 베이스로 하는 면접, 이런 강의 때문에 이제 여러분에게 안내해드리는 겁니다만, 자, 그 전문가로서 저희 평가단장을 맡고 계십니다. 자, 옆에 계시는 우리 예비역 해군 중령, 자, 여러분들 대선배죠. 39기입니다. 여러분들이 82기니까 몇 년 차입니까? 자, 대충 가늠이 되죠? 자, 그렇게 하시고, 우리 김희주 예비역 중령님,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생생 토크를 오늘 선생님께서 우리 평가단장님께서 직접 해주게 되는데, 네. 일단 몇 년 동안 쭉 하는 이제 뭐 좀 대선배들, 지금 예비생도들보다 대선배들 그렇죠. 작년까지 네. 일종의 2차, 특히 이제 면접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회사에 입교를 시켜봤는데, 그래서 매년 이렇게 경험을 하고 애들이 입교를 시키고 이렇게 성공을 시켜보고 난 뒤에 역시 느낌은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실제 고민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쳐줘서 그 가르친 걸 가지고서 학생들이 가서 진짜 제대로 하고 왔어. 그 결과로서 합격이 됐던 소식을 들었을 때 참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이제 선생님께서 입교할 때 회사 들어갈 때하고 이제 모든 환경이 일단 많이 변했고, 더군다나 이제 IT화되고 뭐 모든 것들이 전자화되기 때문에 디지털화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시스템부터 일단 툴이 좀 많이 변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그 해군 장교로서 또는 사관 생도로서의 DNA가 변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역시 영원히 회사는 지금도 진해에 있고, 그렇죠. 진해가 해군의 어떤 본거지로서 특히 오포만 그 바다를 보면서 4년 생도 생활하고, 일단은 뭐 1학년 때는 개고생하면서 눈물도 흘려보고, 일종의 눈물밥도 먹어보고, 그렇죠. 선배들한테 옛날에는 뭐 엄청나게 뭐 좀 구타도 당해봤죠. 옛날에는 지금은 불가능한 거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뭐 좀 회사에 지원하는 경향이 매년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높아져요, 텐션이. 그 다음에 이제 호응도도 높아지고 회사의 로망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아마 그건 아마 좀 우리나라 조선업이 발달하고 아울러 그렇죠. 있죠. 방산업이 발달하면서 해외 수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마 여러분들 대한민국 해군 사관 생도 중에서 바로 해사.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일단은 뭐 일반 대학이고 이제 국방부 소관이니까 사관학교 특수대학이란 말이죠. 왜 일반 대학이 아니고 특수대학인 사관학교인지, 사관학교 중에서도 육해공 국관사 중에서 왜 해사인지, 그런 족적이 큰 프레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오늘 안내해준 중요한 그런 어떤 테마이기 때문에 일단 선생님께서 오늘 예배 우리 중령님 역할이 크십니다. 좀 잘 부탁드리겠고요. 자, 생생 토크입니다. 말 그대로. 자, 저는 이제 어찌됐든 뭐 좀 같이 MC를 보는데, 저는 이제 노한기 원장입니다. 저도 1차 시험 국어주도 합니다. 여러분 지원 동기서 자 멘토링하고, 그 다음에 아울러 있죠. 면접할 때도 같이 우리 예비역 대령분들하고 육군, 해군, 공군 대령이 다 계십니다. 지원 또 중령님들 같이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해군 상도가 되는데 자 많은 역할을 할 겁니다. 여기 장면을 보면 이제 회사 작년도 81기 현재 1학년도 입학식, 그리고 70식이 이제 졸업식. 물론 이제 대통령께서도 유일하게 회사로 졸업식에 참석을 하셨는데, 자, 우리 김희주 예비역 중령님 회사 39기 나오신 분은 그야말로 전자 통신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심해 바다 속에 있는 고래 숨 쉬는 소리도 잡아내는, 주파수를 잡아내는 그 역할. 자, 우리 예비역 중령님의 좀 족적을 간단하게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 1981년도에 2월 달에 해군사관학교 진해로 처음으로 이제 가입교라는 걸 이제. 그때 혹시 바닷속에 저 선배들이 빠뜨리고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추운 겨울이었는데, 저희는 소위 이제 옥포탕이라고 그럽니다. 옥포탕. 오코만이니까. 오코만이 있다 보니까 옥포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훈련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그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밤중에 그것도 이제 바다에 한번 들어가서 군가도 부르면서 이제 한 시간을 좀 있다가 이제 나와서 이제 하기도 하고요. 그런 생활을 하다가
3월 달에 저희들이 이제 입학을 하고 이제 정식으로 이제 생도가 돼서 1학년으로 들어갔습니다. 1학년 때는 정말 정신없이 바쁘고 그렇게 보내고 이제 4학년 1985년 이제 4월 달에 저희들이 이제 졸업 및 인간을 같이 합니다. 1학년 1학기 때는 사관학교가 아무래도 뭐 훈련도 엄하고 또 갑자기 민간인이 이제 그렇죠. 군에 준하는 준사관 정도 대우를 받는 입장이지만 네. 갑자기 뭐 청층치야 선배들이.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든 막 정신없고 아무튼 뭐 선배들이 말이면 좀 법칙으로 생각하고 네. 지상의 명령이다. 그렇죠. 하느님의 명령보다 더 그냥 철저히 따랐던 그런 생도 시절인데 아무튼 1학년 1학기 때 아무래도 힘드니까 좀 퇴교하는 경우도 생길 거고 그렇습니다. 아니면 멘탈이 무너지겠죠. 아무래도. 네, 네. 적성이 좀 안 맞아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게 아니다 싶은 사람들은 이제 중간에 자퇴도 하고. 요즘도 보니까 1학년 1학기 힘들고 1학년 2학기 되면은 조금 여유가 생기고 2학년 되면은 먼저 그때부터는 조금 안착이 된다고 네, 많이 그렇죠. 합시다만은 일단 이나저나 뭐 4년간 졸업하고 그다음에 전공은 뭐 했습니까 그때? 저는 전자공학을 했습니다. 전자공학. 그때는 이제 전자공학이 참 이제 최신 학문이었고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전자공학을 그때 인터넷이 없을 때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1학년은 저 교양 과목이니까 별로 없고 이제 2학년에 이제 전공 선택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전자공학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저희들이 6개 과목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보니까 한 10몇 개가 되는 것 같은데 엄청 좋아진 거죠. 그렇죠. 자, 인관에서 이제 소위로 인관했는데 제일 먼저 인관에서 복무했던 것이 어디입니까? 아, 유도탄정이라고 그래가지고 미사일을 쏠 수 있는 함정입니다. 네네. 그 배에 이제 제가 이제 소위 때는 이제 통신관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장 그 소위 갈 수 있는 직책이 그거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통신관. 그 통신관이라고 해가지고 연락병이구만요. 요즘. 그렇죠. 쉽게 하면 연락병입니다. 아, 폰만 관 붙였구나. 네, 네. 그래서 그때만 해도 뭐 유도탄 뭐 미사일 이런 그렇죠. 시스템 자체 열악할 텐데. 네, 맞아요. 그때 다 이제 미군이 갖고 온 배를 가지고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미군하고 또 훈련을 같이 합니다. 연합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제 통신관이 이제 영어로 이제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위 때는 이제 구축함에 이제 전탄관을 했습니다. 근데 구축함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잠수함을 잡는 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잠수함을 잡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전술을 이제 구현을 하는데 여러 가지 구현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거를 전문적으로 이제 집행하고 이제 할 수 있도록 위에 함장님한테 이제 공건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해함이라고 그래가지고 소해함은 우리 육상에서는 이제 지뢰라고 하잖아요. 이제 배에서는 기뢰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닷속에 지뢰 같은 걸 이렇게 투입을 해놔요. 그래서 배가 지나가게 되면 그게 터지게끔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거를 미리 가서 이제 제거하는 제거하는 그런 배를 이제 소해함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또 우리 것도 이제 일단 치우기도 하고, 네. 좀 북한 거 혹시 떠내려온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오케이.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제일 배가 위험스럽게 느끼는 게 이제 기뢰거든요. 그거 한번 터져버리면 뭐 배가 이제 침몰하니까 이제 그걸 소해함에서 이제 그걸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거였고, 제가 중령 때는 이제 이게 험한 일은 대위 때 많이 하고 있는군요. 험한 일은. 그렇죠. 이때 제가 보기에는 꽃인 것 같아요. 이게 위관으로서는 제일 마지막. 그 연평해전 그 영화의 주인공으로 이제 좀 숨지겠던 그분도 대위입니다. 대위 정장이죠. 네, 정장. 윤영아. 네, 윤영아 대위였는데 가장 최전선에서 어찌됐든 육군도봉 중대장 그죠? 네. 이제 소령으로 이제 올렸죠. 이제 중령 때는 전산지원 대대장 하셨는데 어디서 했습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작전사라고 해서 진해 쪽하고 그다음에 지금 목포 거기 이제 삼함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그러다 이제 국방부에서 중령 후반부에 국방부에서 정보기획관실인데 아무튼 통신 기반 체계과 사이버 정책과 뭐 굉장히 뭐랄까 중요한 그런 직책. 당시에는 이게 구축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국방부다 보니까 육해 공군 정군을 다 통탈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육군에서 조직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들을 이런 걸 총괄하는 건데 그 중에 제가 맡은 부분이 따로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거고 또 이제 사이버 정책과 있을 때는 제가 국방 전체에 대한 사이버 정책을 이제 만드는 그걸 했고
그 중장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게 현재 우리나라 국방에 어떤 관련된 모든 전산체계라가 시스템의 어떤 뿌리를 근간을 네. 구축하는데 아주 일조하신 그야말로 대단한 우리 김희주 교육단 평가단장이십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박수를 쳐도 모자랍니다. 자, 박수를 쳐야 됩니다. 다 여러분들이 말이죠. 이런 발전된 회사가 되고 발전된 해군이 되게 했던 그 역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역할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게 되죠. 네. 자, 이제 사관생도라는 것은 뭐 어차피 이제 장교가 되러 교육을 받는 사람인데 네. 장교의 사전적 의미를 굳이 표현한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장교라 하는 것은 일단 소위부터 소위부터 이제 중위, 대위까지를 이제 위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관 해가지고 소령, 중령, 대령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장관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준장, 소장, 중장, 그다음에 대장. 이게 장관급 장교죠. 장관급 장교. 오케이. 그렇게 해서 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교는 이제 그렇게 구분이 되고 밑에 이제 조선시대에는 갑군형과 지방 관할의 군무를 종사했던 사람들을 벼슬아치를 이제 통틀어서 이제 장교라고 이렇게 불렀다. 그러니까 사관생도는 정규 4년제 육해공 국간사 대군대 졸업하는 경우 있고 이제 물론 육사의 경우는 육군 3사관학교 따로 있고 또 이제 별도로 이제 해군도 그렇고 육군도 그렇고 공군도 이제 ROTC가 따로 있죠. 좀 이제 목포 해양대학이나 한국해양대학교, 이제 해군의 경우 제주대학교, ROTC도 있고 이제 학사대학교. 4년제 대학 이상 졸업한 사람은 이제 장교로 선발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통 여러 장교의 근간이 되는 게 사관학교죠. 그렇죠. 저도 이제 서울대 국어교육과 졸업하고 이제 공군 학사장교로 대학 졸업하고 이제 사병으로 가기가 좀 그러니까 이제 장교 시험 봐서 이제 40개월 근무하고 전역을 했는데 역시 이제 장교 생활을 뭐 잠깐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자긍심이라는 건 무시 못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들 최근에 말이죠. 일단은 지원 동기야 또 면접장에서 면접을 갔더니 물어봐. 최근에 우리나라 해군과 관련해서 혹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게 뭐가 있습니까? 또 해군 사관학교 관심 있는 게 뭐가 있어 물어봤어. 그 팩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역시 이제 78기죠. 현재 4학년. 그래서 저희 학원 통해서 이제 입교를 했고 이제 지금 4학년 생도들하고 이 뉴스가 나오길래 전화를 때려서 몇 친구 쭉 들어보니까 뭐 벌써부터 마음이 완전히 신나가지고 지금 뭐 입맛이 하루에도 4끼 5끼를 먹는데요. 입맛이 돌아가지고 세상에. 저기 우리 평가단장 4학년 시절에는 그때 얼마 며칠간 어떠셨습니까? 저는 45일 다녀왔어요. 45일인데 140일. 이야, 복 받은 세대입니다. 저희들이 오래 갔구나. 저희들은 이제 미국 하와이하고 괌하고 이렇게 좀 들어가는 게 왜냐하면 그때가 아웅산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런 저희들이 좀 복이 좀 없어서 그런 해가지고 기간이 90일도 채 안 될 것 같아요. 저희들. 그러니까 해군 회사 역사상 가장 행복한 기수가 78기.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선배들이 깔아놓은 주단 같이 깔아놓은 거에 이제 그대로 편승해서 아마 코로나가 다시 오지 않는 한 어때요? 아웅산 사태 같은 게 다시 오지 않는 한 분명히 8월 28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제발 좀 이때 다른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해서 4학년들. 아무튼 인관합도 4학년 생도들인데 아무튼 1954년에 처음 시행됐군요. 올해가 70회니까 의미가 있네요. 자,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지원 동기서에도 혹시라도 필요하면 쓰라고 또 면접할 때도 답변 소지를 활용하라고 정리해 주는 겁니다. 자, 13개국 14개 항을 갖다가 방문한답니다. 여기 이제 한산도함이라는 게 한산도함, 탑승하는 함선. 이게 이제 훈련함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해군이 건조해서 운영하고 있는 함정이고요. 저희 때는 기존에 있던 구축함을 타고 갔어요. 그러니까 전력의 손실이 감소하면서까지 가는 거죠. 그렇구나. 근데 지금은 전력 손실 없이 그냥 훈련용이니까 그런 배들만 가서 거기 이제 당연히 보급선이 가야 되니까 저는 보급함이 또 따라가고 군수지원함 군수지원함 따라가고 그렇게 가서 저렇게 땅을 만들어서 가는 거죠. 저희들은 이제 편전대라고 그랬거든요. 저희한테 원형전대라고 미국 콜롬비아, 미국 볼티모, 미국 하와이,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집트 이름만 들어도 짜릿짜릿하네요. 사우디, 제다, 인도, 첸나이, 필리핀, 마닐라, 치타고 5대6대양을 다 가잖아요. 유럽도 가고 일본을 조금 관계가 냉랭해서 일본은 뺐잖아요. 아니요. 근데 올해는 이제 집어넣었다. 다 집어넣었어요. 일본 사세보.
그래서 참 보면 이 어떤 전 세계적인 그 뭐랄까 군사 안보의 어떤 시류에 맞춰서 이런 것도 좀 사이클이 좀 변화가 있군요. 이거는 저 국익 선행도 되지만 이게 민간 외교입니다. 군이 외교, 군사 외교고 이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 나라를 방문하는 거는. 그래서 그 나라가 방문하면 우리도 마찬가지 방문을 당하는 거죠. 서로 답방을 하고 서로 답방하고 이제 이런 관계가 생기는 지구 한 바퀴 반을 돈답니다. 54,200km면 장장하죠? 그러면 네. 야, 141일 동안. 자, 어제 부럽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러운 선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여기 평가단장님이 선교 생활할 때는 아까 뭐 아웅산 그때 그 사태도 있었지만 아무튼 네, 맞습니다. 그때는 아주 뭐 좀 열악하고 환경이 특별한 케이스였어요. 배 타고 멀미도 엄청 하면서 고생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시설 자체가 열악하니까. 자, 참고로 그 출판사 미들하우스에서 말이죠. 그 제2 출판사입니다만은 대한민국 사과 생도론이라는 책을 송강석 전 해군사관학 교수님이 집필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을 읽어보면 있잖아요. 해군사관학 특히 지원하면서 굉장히 많은 팁을, 마인드를 갖는 도움 많이 될 거니까 반드시 지원 동기서나 또 면접 전에 한 번쯤 여러분들 좀 리딩을 해보세요. 뭔가 얻을 게 굉장히 많습니다. 깨우침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네. 우리 저 중년도 많이 읽어보셨지만 역시 의미가 있는 그런 책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분은 저희 10년 선배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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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저도 네. 소개 좀 해주세요. 간단히. 이분이 저기 전기공학과 우리 교관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교관인 사관학교 출신인데 교수를 한다? 그러면 어떤 길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저희들이 이제 졸업을 하면서 제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교수가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 지원을 해서 거기서 합격을 하면 이렇게 밖에 있는 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정도 뭐 위탁교육 가서 석사도 서울대에서 받았군요. 예. 그다음에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 이제 PD 스쿨이라고 그래가지고 미국 대학원을 갑니다. 해군은 거기 가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박사학위 받고 와서 회사 교수로 1978년 2003년이니까 25년간 저희 같이 이제 근무하시고 해군 중령으로 2003년 전역하신 다음에 미국에 가서 해군 대학원에서 무인 잠수 연구실 연구원 근무까지 하셨네요. 아주 뭐 엄청난 족적을 남기셨는데. 그러니까 길들이 많이 열리게 돼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틀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계속 기회가 주어지고 그 기회를 자기가 잘 살려서 그 살린 것만큼 또 자기 길이 열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선순환이죠. 그러니까 송강수 전 교수님, 회사 교수님의 그 사진 보니까 생도 시절의 사진, 그 다음에 교수로 재직 중의 사진 꽤 의미가 있는데 이 도서를 한 번쯤은 읽어서 좀 공감대를 얻게 되면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책이 총 9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생도의 현대적 의미부터 쭉 한해가지고 동양 철학과 연관된 것도 좀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 지휘관의 자세, 생도의 어떤 그런 일종의 바로 비전, 포부 이런 거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완방울의 책 한 권을 통해서 해사로서의 해군 생도로서의 그런 로직이 정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역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역시 이제 해군의 아버지 손원일 제독이죠. 그럼요. 이분은 또 어떻게 좀 지원자들이 회사 지원 예비생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지 한번 정리 한번 해주죠. 간단하게. 우리 해군의 아버지라고 좀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을 창설하신 분이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분이 최초의 우리 해군 참모총장까지 이제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방부 장관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해군의 입장에서는 최초의 이제 전투함을 도입하는 백두산함이라고 합니다. 그걸 도입하게끔 추진하시고 해가지고 저희들 해군이 그 백두산함이 6.25 때 부산에 침략하는 저 게릴라들을 침몰시켜가지고 대단한 공을 세우는 무공을 세우는 그런 배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그 백두산함을 저희들이 가져오려고 미국에 돈을 모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군 출신들이 전부 다 17일간 돈을 다 모아가지고 국민들한테 성원도 받아서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도입을 했어요. 백두산함을.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그런 무공을 세웠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무척 의미가 있는 그런. 이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우리 저 평가단장님도 존재하고 지금 지원자들도 존재하고. 그럼요. 다 뿌리를 만든 것이고. 그러니까 아버지라 하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자, 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해군 인천 상륙 6.25 때인데 이것도 이제 유면 그 소재로서 지원자들 한 번쯤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건데. 그렇죠. 이것의 어떤 그 핵심적인 의미를 뭐라고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상륙작전 그러면은 보통 생각하시는 게 해병대 작전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인천 상륙작전은 해군 작전과 해군 작전입니다. 그래서
해군과 해병대가 같이 작전을 해서 하는 작전이기 때문에 해병대가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네. 적의 후방이나 이런데 갈 수 있는 방법은 함정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병대를 배에 싣고서 탑재시켜서 전부 다 무기하고 이런 것도 싣고서 가서 인천에 가서 그냥 공격을 해가지고 성공시킨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6.25의 하는 터닝 포인트가 됐지 않습니까? 이때만 해도 사실 우리가 뭐 잠수정이고 뭐고 생각하지 못할 시기 아니었어요. 이거 그럼요. 근데 요즘 이제 그 새로 자꾸 해사 가려는 수험생들 보면은 무조건 함정을 좀 장학금 장비가 되겠다는 게 대부분이었지만 요즘은 조금씩 해병대 네. 또는 해병대도 이제 뭐랄까 F 35B 네. 해병대 뭐 수직 이착륙한다는 네, 네. 그걸 뭐 도입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병합 도입하면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항공 쪽 분야, 그다음에 아울러 또 잠수정을 갖다 네. 승조원이 되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실, 유니티 예. 이런 쪽으로 좀 지원하려는 이 회사 지원자도 의외로 좀 늡니다 보니까 예. 그만큼 굉장히 다양하게 일단은 예비 네. 회사 지원생들이 그 뭐랄까 다양한 전문성을 생각하고 네. 자기 역할에 대해서 그야말로 이제는 좀 다양성을 가지게 돼 있구나. 획일화되지 않고 네. 다원적인 접근을 많이 하더라고요. 좋은 현상이죠. 그럼요. 네. 저희 해군사관학교가 졸업하고 갈 수 있는 길이 참 많습니다. 네. 뭐 함정을 타고 싶은 분들은 함정. 네. 그 다음에 항공기를 타고 싶은 분들은 또 해군 항공이라고 또 있고요. 또 그다음에 해병대, 해병대 네. 지원할 수 있는 길이 또 열려 있고. 장보고 정신을 이어받아서 또는 또 잠수함도 탈 수 있고요. 네. 물론 잠수함은 이제 어느 정도 타야지만 이제 함정을 타고 해야 되죠. 내년인가 또 저 여자 승무원, 승도원도 잠수정을 이제 네, 승선하겠다 그렇죠. 했는데 글쎄 네, 지금 저 뭐- 모집 중에 들어가요 보니까. 네. 그리고 UDT 하고 싶은 사람들은 또 UDT를 네. 지원해서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청해부대 같이 네. 일종의 바로 육군 아크부대 특수전, 그렇지만 청해부대는 해군 소말리아 해전, 그렇죠. 해적 소탕하는 데 역할이 크고. 네. 최근에 그 수단에서 뭐 내전, 반란군하고 저 정부군 서로 접전할 때 네. 수단에 우리 외교관들, 교민들 일부 네. 수송을 했죠. 네, 그렇죠. 일종의 바로 공군 수송기로 했는데 그 과정에서 또 청해부대가 네, 그래서 예, 급파해가지고 예, 예, 예. 또 이제 혹시나 좀 있을 일에 대비해서 또 제2의 비상 선언을 근데 이제는 뭐 육해공이 서로 분리가 아니고 합동작전을 통해서 네. 우리 한반도에서 어떤 그 안보를 책임지는 역할이 남아오니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됐기 때문에 해군의 위상이나 역할 네. 이런 것들도 무시 못하죠. 네. 이런 것도 이제 지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인지를 하고 있을 그런 소재가 된다고 보는데. 그럼요. 네. 장군님, 제일 중요한 게 네. 지금 저기 북한에서 이제 위성체를 발사했지 않습니까? 네. 우주 발사체를. 네. 이게 이제 잘못돼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서해 쪽에 좀 파편 수거 중이라고. 수거 중인데 예. 거기 이제 심해 잠수 사업사가 있어요. 그걸 이제 SSU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저희 해군에서 운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너무 다양해가지고 하고 싶은 거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만 하면. 예. 네. 지금 저희 해군사관학교 저 위에서 본 네. 전경인데 오퍼만이죠. 예, 오퍼만. 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까 위치는? 네, 똑같죠. 예. 뭐 학교가 어디 가겠습니까? 오포타기가 앞에 있습니까? 네, 연병장 있지 않습니까? 시설들이 많이 좋아졌겠죠. 그때보다. 물론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여기 이제 이순신 장군상 앞에서 네. 졸업자들이 이제 대통령과 같이 사진도 찍고 그렇죠. 그렇죠. 예. 상징성 있는 거고. 지금 우측에 있는 상단에 있는 그림이 예. 공부하러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예. 학업하러 강의를.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해군사관학교의 어떤 뭐 생도 교육이랄까 나름대로 커리큘럼 좀 정리를 해보는데. 네. 자, 일단 교육 목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줄게요. 해군사관학교만의 교육 목표. 네. 충성심, 명예심, 희생정신이 충만한 군인정신이 가장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장교다 보니까 리더십도 한양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장교로서도 직무수행이나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4년제 학사학위를 주잖아요. 근데 군사학 공통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문학사, 이학사, 문이과 해가지고. 네, 그렇죠. 복수학이제 맞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불굴에 투지를 하면 강인한 체력을 단련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바탕 위에 자유민주주의 정신과 그도의 이제 민주의식을 구취할 수 있는 그런 의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뻔한 얘기가 좀 뭔가 필로소피가 명확한, 그죠? 네. 그야말로 교육 목표가 되겠는데, 네. 교육 목표 방침의 어떤 해군사관학의 키워드
이름저로 세 개군요. 네. 역시 지덕체입니다. 네. 지덕체. 육사는 이제 아무래도 지인용 그렇지 네. 똑같죠. 뭐 맥락은. 그래서 일단은 더군다나 이제 용맹함보다는 체력이 강인해야 된다. 네. 배를 타야 되고 그렇죠. 파도와 싸워야 되고 네. 그렇죠. 잠수정 같은 경우는 강한 인내심, 체력이 네. 튼튼해야 깊은 수심에서도 네. 보름 이상 버틸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때요? 좁은 공간에서 배를 타거나 잠수정 타야 되니까 더 배품이 없으면 안 되죠. 네. 같은 동료십, 스킨십. 그리고 자기 내가 안 하면 배가 침몰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좀 똘똘 묻힙니다. 네, 배를 네. 탄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래서 아마 확실하게 공군, 육군 장교들보다도 아무튼 그 옹골찬 응집력은 네, 아주 맞습니다. 해군 주체들이 대단하더라고요. 네. 당연히 뭐 지혜가 없으면 지식이 없으면 어때요? 아무 소용 없죠. 네. 자, 그런 거니까. 우리 뭐 지덕체 하면 항상 이순신 장군님을 또 항상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제 학점 교육도 뭐 군사학이 제일 전공, 이제 일반학은 제2 전공인데, 뭐 교양에 1학년 배우는 거지만, 네. 쭉 해봐서 어때요? 이제 군사 실습이 학년마다 다르군요. 네. 예. 1학년 때는 이제 포항에 있는 일사단에 가서 상륙작전에 대한 거의 한 달 정도를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해병대 아이들에 들어가서 가서 같이 생활하면서 그 훈련을 같이 하고요. 2학년 때는 이제 진해에 있는 거기 정비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함정들을 이제 보면서 이제 함정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배우면서 이제 전투훈련도 해보고 배에서 좀 앉아보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진짜 체육을 하고요. 3학년 때는 이제 연안실습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그 커다란 항구들을 다 들어갑니다. 네. 그 연안실습이라고 하면 배 타고서 운영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처음으로 배를 타고 한번 바다라는 걸 경험하게 작전에 준하는 그런 거 이제 좀 미리 마인드십을 하는군요. 네, 예. 미리미리 이제 연습을 좀 하고 이제 했다가 이제 4학년 때 되면 이제 순항훈련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외국에 나가서 국외선양도 하고 거기 나가면서 이제 또 훈련도 하고 이제 실습도 하면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아무튼 군사학 필수도 있고 선택도 있고 저희 일반학도 필수도 있고 선택도 있군요. 네, 다 이렇게 예, 돼 예, 있습니다. 예, 있고 필수 같은 경우는 군사학에서는 뭐 지휘 동설, 리더십 개론이라는 게 저걸 아주 되게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필수. 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충무공과 한국해군 네, 이건 뭐 네. 당연하죠. 네, 네, 그런 거 네, 하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해군 교리, 네, 네, 그다음에 네. 해전사 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군사 관련된 거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군사 실습이고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어떤 점에 좀 선택하는데 많이 선택을 하던가요? 저희들은 이제 북한학. 북한학. 저게 좀 의견스럽지 않습니까? 뭘 배울까 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저희 군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네. 네, 이건 뭐 비밀사항이라 비밀 노트가 따로 있습니다. 아, 저거 배울 때는. 그렇군요. 네. 그렇게 돼 있고요. 군사 영어도 배울 수도 있고 네. 무기 체계에 대해서 관심 많겠구나 요즘. 네, 그렇죠. 요즘 네. 요즘 뭐 K 방산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많이 뜨죠. 수중 음영학개론, 잠수, 함 운용 일반, 무인 체계 공학, 지휘 통제와 정보보호. 저도 막 문과 출신이지만 땡기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땡겨. 네. 그게 이러한 매력이 굉장히 많은 사관학교니. 네. 그게 일반 뭘 모르죠. 깊이를 모르는 분들은 아무래도 뭐 사관학교 가면 군사훈련만 하고 그냥 의식만 하고 그죠? 군열만 한다. 예? 네. 겉으로만 판단하는데 그건 오해시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지덕체장 네. 지인데. 네. 지휘를 되게 강조합니다. 이게 일반 그 유수 스카이대 이상으로 아주 체계화된 그런 전문성인 게 많군요. 가장 전문성이 아주 깊은 네. 그런 학문을 배우는 게 부럽습니다. 아니. 그게 포괄적으로 이제 군사학에 들어가고 네. 일반학의 경우는 이제 필수 선택이 있는데 필수 같은 경우는 과가 전기전자공학과, 조선공학, 기계공학, 국방경영, 국방경영 이제 인문계겠죠. 네. 해양학, 그다음에 사이버과학, 인공지능, 국제관계학 네. 역시 인문계, 군사전략학과 이것도 인문계겠죠. 네.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우리 평가단님 그때 6개 있는데 지금은 9개.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우로 선택이 융합 기초 1, 네. 2가 1학년 개설이고 2사가 이제 융합 심화 이런 거거든요. 네. 이게 한 10개, 11개 과목 정도가 된다고 보면 되겠죠. 오케이? 예.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일반학, 그 다음에 군사학을 배우는 게 되고, 교양 과목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1학년 때 주로 배우는 거겠죠, 아무래도. 네. 뭐 과목도 엄청나네요, 보니까. 네. 아니, 기본소양. 자, 그러면 생도 생활인데, 네. 주로 이제 주요 자치제도잖아요, 상도지휘근무. 뭐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거 간단하게만 한번. 저희들은 이제 그 자치제라고 하다 보니까 네네네. 총 이제 연대장 횡도라고 그럽니다. 네네네. 연대장이 있고 그 각 대대가 있고 네네. 그
연대장 밑에 이제 참모들을 똑같이 둡니다. 네네네. 부연대장부터 시작해서 인사참모, 전작참모, 군수참모 이것이 이제 실제 배에 가도 똑같이 이게 이제 보통 해병대 조직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참모 N 뭐 이렇게 따지거든요. 아니 함정 경우는 조금 약간 차이가 있겠군요. 예, 현장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요 최근은 육상이다 보니까 해병대를 많이 좀 주로 이제 이거 이제 간부들은 거의 4학년 생도들이 많이 하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해군 4학년들이 이제 해외 세계 일주하면 순항훈련 가게 되면 이제 3학년들이 네. 이어받아서 이어받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관학교에 비해서 3학년들이 빨리 네. 간부가 되는 그렇죠. 입도 선미가 돼버리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 역시 생활 단위는 중대잖아요, 아무래도. 네, 1, 2, 3, 4학년이 같은 중대에 속해서 네. 생활을 같이 하니까 그래서 한번 해군 중대에 속하면은 영원히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전역하고 나서도 지금도 뭐 저희들 뭐 모임 때 가면 중대 모임을 많이 합니다. 네네네. 그렇게. 이게 중대 생활하면서 좀 서로 인간관계가 커넥션이 조금 애매함도 나 전역하고서도 좀 그러겠죠 아무래도. 네. 심리적 조금 그런 게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자 일단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관된 질서 속에서 하는데 주요 의식이나 행사인데 주요 의식은 보니까 뭐 충무식, 이노제 이런 게 있는데 간단하게 충무식 한번 이건 뭐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거는 이제 월 금요일에 실시하는 제목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관생들한테 이제 명예심과 그다음에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꼭 이 예식복을 입고 네네. 그 퍼레이드를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걸 경건한 마음으로서 이제 할 수 있다는 걸 하는 거고 호국이식은 이거는 뭐 명예, 헌신, 충무공 뭐 이런 간정민 해서 반도에서 허용되는 건데 뭐 근데 뭐 괴식사, 그다음에 북괴당 경례, 애국가 제창, 교훈난도, 옥포난도, 명예재헌, 그다음에 호국인의 소개 및 본옥난도, 연대 주관 및 공무방침 하단, 캐시사순으로 이게 호국이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 매주 월요일 날 아침에 실시를 합니다. 옥포나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옥포나 입수해서 군가 제창하는 주로 가입교 생도들에게 옥고탕에서 노래 부르기. 예, 맞습니다. 자, 동아리는 굉장히 다양하네. 문화부, 그 다음에 체육부, 이렇게 좀 쪼니 나이. 우리, 단장님은 동아리 활동 뭐 했습니까? 저는 이제, 지금은 없어졌는데, 상문상한학교 체육대를 많이 하거든요. 그때 뭐,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연극반. 연극반. 네. 여기 보니까 뭐, 교양부, 로봇공학반도 있고, 바둑반도 있고, 엄청 많네요. 네. 예술부, 골프반도 있네요. 네. 일반 체육관, 축구반, 야구반, 농구반, 그 다음에 트라이 해영체육관, 그 다음에. 트라이애슬. 아이고, 뭐 엄청난 동아리 활동. 여러분들 진짜 일반 대학 상상도 못할 것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아무래도 뭐랄까 통제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게 하면서 좀 그런 뭐랄까 삶의 윤기도, 질도, 그러면서 건전한 교양을 쌓도록 해주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군사 실습이 1학년 때는 주로? 네, 해병대 실습이라고. 네, 아까 말씀. 예, 그렇게 하고, 2학년 때는? 이렇게 막 부르신 것 같죠. 네네네. 함정에 가서 한번 실제 해보고. 그 3학년 때 연안 실습인데? 네. 우리나라 이제 주요 큰 항구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런 거죠. 주요 항구에 정박을 해서 그 회도 좀 먹고 그렇습니까? 예. 아이고. 제주도도 가보고, 울릉도 가보고. 항상 올라가서 백록담에 가서 한번 소리치고 옵니다. 자, 이제 클라이막스 4년 순항훈련, 그죠? 네. 일부 이미지 비주얼입니다만은 역시 이제 저 우측 하단에 보면 이제 만국기가 있고 아무튼 글로벌한 그런 시각을 기르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거더라. 배를 타고 가면서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이렇게 훈련도 하고 뭐 실습도 하면서 자, 여기까지 이제 봤는데 그러면은 일단 4학년까지 마치고 인관하게 되면 보통 그 해부는 보통 병과 특기가 좀 몇 개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이 됩니까? 갈 수 있는 혹시 뭐 군사 대위가 안 된다면은? 네, 뭐 법에도 있는 거요. 인사법에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뭐 함정, 그다음에 기관, 정보, 그다음에 정보통신, 그다음에 뭐 조함, 그다음에 병기. 그다음에 뭐 정훈, 뭐 군사경수가 있겠고 다 있겠죠, 뭐. 다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좀 배를 탄다는 함정과 그다음 잠수정 뭐 등등 그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좀 전문화된 세그멘테이션 됐겠고요. 또 세분화 또 돼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상함 타는 사람, 잠수함 타는 사람 분리가 돼 있고요. 그래서 잠수함 타던 사람이 수상함은 못 옵니다. 계속 잠수함만 타야 되고요. 벌써 특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적응하는 것도 그렇고 벌써 이제 뭐 이제 인식구조, 뇌구조도 이제 이미 거기에 맞춰서 변화가 있을 텐데.
자, 이나저나 아무튼 여기까지 보면서 해군사관학교의 생도생활의 기본적인 맥락, 그 다음에 해군사관학교에 입교를 했을 때 좀 뭐랄까, 누리게 되는 여러 가지 메리트, 네. 특히 이제 학문적인 면에서, 정서적인 면에서, 체력적인 면에서, 지덕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좀 편안하게 좀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아무튼 회사 지원하려는 우리 예비생도들, 혹시 금년도 수험생이 아니더라도 일단은 2, 3년 뒤에 또는 약간 나이가 어린, 그죠? 초등학생이라도 해군사관 도망을 가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는 해군사관에 열려 있습니다. 다만, 어때요? 일단은 지원 동기에서 면접을 보지만 다 그 전에 또 1차 시험 보는 게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OT 영상 강의 시리즈 1이고 시리즈 2입니다. 요거 시리즈 1이고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시리즈 2에서는 여러분들이 말이죠. 지원 동기서의 맥락, 그 다음 지원 동기서 작년에 합격했던 수험생들의 견본 사례들, 그리고 2차 면접 있죠. 가이드라인, 작년 기출됐던 경향, 요거를 우리 중령이와 같이 진단해서 짤막하게 압축해서 저 두 번째 시리즈가 따로 별도 영상이기 때문에 그거 좀 아시고, 자, 일부 영상 여기까지 해서 OT 강의를 좀 마치도록 하겠는데, 한 번 더 다시 한번 회사로만 가진 이 꿈을 가진 우리 지원생들에게 어떤 점에서 조금 더 좀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싶은지 한번 간절한 심정으로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우리 해군사관학교가 비록 저 경남 멀리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긴 하지만 그만큼 더 원대하고 강건한 그런 자기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너무 많습니다. 청춘의 좋은 점이 뭘까요? 꿈을 갖고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걸 하고 싶다면 저희 해군사관학교에 꼭 지원하십시오. 그 길에 대한 보답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네, 아주 명확한 말씀이셨고, 보답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아까도 이 전공 배우는 학과 다 봤죠?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무튼 요거 일단 시리즈 1 강의는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두 번째 강의를 통해서는 지원 동기서 면접에 대한 확실한 팁을 얻기 위해서 두 번째 강의도 꼭 여러분들이 일단은 시청을 하려고 바랍니다. 오늘 아무튼 짧은 시간에 진짜 요기는 말씀 좀 잘 해주셨는데, 아무튼 회사생도도 지원자들이 많은 길을 받겠죠? 네. 아무튼 감사드리고. 네. 자, 두 번째 시리즈 같이 한번 이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자,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무튼 자, 화이팅 합시다. 다 같이. 화이팅! 필승! 비석!